그러면 첫 번째로 발표를 해주실 안현실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교수님의 발제 내용은 혁신 전략 관점에서 보는 AI와 다양성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울대학교 개원교수로 있는 안현실입니다. 첫 번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점이 있네요. 이렇게 15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이해숙 교수님 또 사회자께서 말씀을 줄여주시는 바람에 저한테 5분의 여유가 더 생긴 것 같습니다. 뭐 넉넉하게 생각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맡은 주제는 뭐 조금 다른 관점일 수는 있는데요. 혁신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그래서 아마 제 뒤에 발표하실 분들은 AI와 다양성이라는 그 본래의 의미에서 경청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혁신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사실 굉장히 절박한 과제이기도 한데요. 이 관점에서 이렇게 몇 가지 이슈들을 이렇게 제기하는 걸로 이렇게 발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을 하겠습니다. 뭐 여기에 많은 내용이 적혀 있지만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대전환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대전환이라는 시기에서 누가 생존할 것인가 뭐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변이와 적응이라는 그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진 진화적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 수많은 변이가 많을수록 생존의 확률이 높지 않겠는가. 그 변이는 곧 다양성이다. 이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 이 그림은 대전환에 결국 그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 결국 AI를 중심으로 지금 번져가는 새로운 기술 혁명이고 이거는 가트너의 하이퍼 곡선에서 잘 보여주고 있죠. 맨 위에 익스펙테이션의 맨 정점에 보시면 제너러티브 AI 그리고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초거대 언어 모델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목도하고 계신 그 두 가지를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이제 컨설팅 글로벌 컨설팅에서 이런 초거대 생성형 AI의 리스크라고 해서 이렇게 쭉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자세히 보시면 저 왼쪽에 있는 저 리스크들을 한번 유심히 보십시오. 보시면 이런 해석이 가능하죠. 역사적으로 어떤 기술도 리스크가 없었던 적은 한 번도 없죠, 그죠? 그런데 지금의 어떤 그 기준, 상식이라는 기준에서 보면 저 리스크에 해당하는 것들이 다 비상식입니다. 그렇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새로운 기술 혁명이 일어난다, 게임 체인지가 일어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비상식이 상식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비상식이 게임 체인지를 통해서 상식이 된다는 의미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저 왼쪽에 있는 저 비상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지금 시점이 대전환의 시대다. 그러니까 저 비상식을 다양성 관점에서 보면 상식이 될 수 있다는 그 가능성 측면에서 우리가 재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뭐 새로운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부터 이제 제가 한 21가지 정도 이 핵심 전략 관점에서 이 AI와 다양성 이슈를 쭉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핵심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를 보시면 지금 우리가 혁신 주체들을 흔히 뭐 기업, 대학 이렇게 연구소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이 왼쪽 부분에 보시면 인디비주얼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그 프라이빗 난프라핏이라는 게 있죠, 그죠? 지금 AI 시대를 맞이하면서 저 인디비주얼 쪽하고 프라이빗 난프라핏이 굉장히 지금 주목받는 핵심 주체로 등장을 하고 있고 저 부분은 또 기업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그래서 보면 전통적인 오른쪽의 대학 연구소라는 그 핵심 주체보다도 기업, 개인, 프라이빗 난프라핏은 저축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 핵심의 축이 이동하고 있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고 저기서 프라이빗 난프라핏의 대표적인 게 오픈 AI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인디비주얼은 거의 스타트업하고의 경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개인 개발자로 보시든 뭐 스타트업을 해석하시든 다 좋으시고요. 결국 저기 펌은 또 우리 빅테크라고 여러분들 간주하셔도 아무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쪽 왼쪽에 있는 저 세 가지 축으로 지금 굉장히 핵심의 축이 옮겨가고 있는데 문제는
저게 지금 특정 국가 뭐 제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미국인 줄 다 아실 텐데 특정 국가와 특정 기업군으로 지금 쏠리고 있는 것도 지금 하나의 특징이죠. 그 부분에서 우리가 다이버시티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떤 문제를 느끼실지 아마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혁신 그렇게 하면 이제 무슨 제품의 혁신, 뭐 공정의 혁신 이렇게 쭉 나누는데요. 지금 이제 저 개념을 이야기하시는 분은 거의 없죠. AI가 프로세스 이노베이션인가, 프로덕트 이노베이션인가, 사실은 굉장히 경계가 불분명하죠. 요즘 보면 오히려 저 기존의 틀보다는 뭐 알고리즘의 혁신, 데이터의 혁신, 뭐 컨버세이션의 혁신, 대화의 혁신, 생성의 혁신,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혁신의 개념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알고리즘 이노베이션은 지금 좀 소수의 지금 독점화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고 데이터 이노베이션은 또 다이버시티 이슈가 있죠. 그다음에 컨버세이션이나 제너러티브 이노베이션 쪽은 또 이 비즈니스 모델의 또 다이버시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지금 굉장히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혁신의 타입이라든지 패턴에 여러 가지 다이버시티 문제가 지금 전략 관점에서 보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또 보면은 이 우리가 혁신 그러면 대부분 생산자 혁신을 이야기를 많이 하죠. 기업에서 일어나는 그렇지만 결국 AI 시대가 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강력한 핵심 주체로 등장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바로 유저잖아요. 그럼 결국 유저 이노베이션 쪽으로 굉장히 파워 시프트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다. 그러면 결국은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의 유저가 더 파워를 가질 것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할 수가 있을 텐데 요 다음 그림을 한번 봐보세요. 지금 AI의 주요 툴들을 뭐 여기 거기는 챗GPT도 들어갈 수 있고요. 뭐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오피스에서 프로덕티비티 높일 수 있는 각종 그 AI 앱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주요 AI 도구들의 트래픽을 쭉 조사를 해서 글로벌 점유율을 조사를 해봤거든요. 지금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디죠? 미국입니다. 미국에 있는 사용자들이 저 트래픽 점유율 그 20%를 육박하고 있잖아요. 상당히 지금 치우쳐져 있죠. 이렇게 쭉 내려오면은 거의 대부분 이제 한 자릿수로 내려가고 있는데 저게 이제 탑 20 국가들입니다. 유저 측면에서 봤을 때 저기 한국은 없습니다. 한국은 비교 대상 국가 아니었을까요? 비교 대상 국가 맞습니다. 저 표가 굉장히 또 시사해 주는 바가 많아서 유저 이노베이션 측면에서도 다이버시티 이슈를 우리가 조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도 굉장히 재미있는 어떤 그래프가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흔히 왜 우리 속담에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고 이야기를 하죠. 책 한 권 읽은 사람들이 세상을 다 안다 확신을 갖게 되면 아무도 못 이깁니다. 그런 분한테는 그죠. 마찬가지죠, 그죠. 이 수평축이 이제 AI에 대한 난리지의 그 정도가 얼마나 높으냐를 나타내는 거고 오른쪽 AI에 대한 컨피던스죠, 그죠. 근데 사실은 이제 처음에 AI가 나왔을 때는 굉장히 우리가 놀라죠. 뭐 이런 것도 있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AI에 또 가진 여러 가지 함정, 단점도 발견하게 되면서 약간의 실망도 하게 되고 근데 문제는 그 단계를 이제 넘어서서 그 단점은 내가 유의하고 장점은 이렇게 활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나의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면 난리지와 함께 컴피턴스가 올라가는 저 커브 맨 오른쪽에 저 곡선 위로 갈 수가 있는데 대부분이 그 가지를 못하고 저 로우 바운드 밑에서 다 이렇게 결국 흩어져 나간다는 거죠.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저렇게 되면 이제 결국 유저라는 게 유저의 디바이드가 생긴다는 이야기죠, 그죠? 지금 그래서 저 그래프도 우리한테 굉장히 좀 중요한 그 시사점을 던지고 있는 거죠. 유저가 다 같은 유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에듀케이션이라든지 리터러시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디바이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다이버시티하고는 굉장히 먼 결과로 우리가 가게 될 위험성이 있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표준 전쟁 이렇게 하면 되게 이제 위너 테이크스 올을 여러분 다 이렇게 또 올리실 텐데 결국 AI 시대에서도 결국 표준 전쟁은 벌어지죠. 그런데 천만 다행인 것이 저는 미중 충돌이 AI 시대에 이렇게 맞물리게 된 점이 어떻게 보면 후발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스러운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결국 어떤 표준이 하나로 이렇게 가기보다는 여러 가지 어떤 다미넌트 디자인, 소위 지배적 어떤 표준이 멀티플로 이렇게 존재하게 되면 팔로워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많아지니까 결국 이제 이런 어떤 그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떤 출구를 찾아 나갈 것인가가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겠다. 전략 측면에서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퍼스트 무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이게 AI 시대에 지금 퍼스트 무브가 얼마나 중요하냐는 지금 AI를 리딩하는 그룹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바로 아실 수가 있을 텐데, 퍼스트 무브가 많이 나오는 사회가 있고 이렇게 잘 나오지 않는 사회가 있겠죠, 그죠? 그 사회를 비교해 보면 결국 퍼스트 무브의 어드밴티지가 높은 나라, 또 퍼스트 무브의 디스어드밴티지가 낮은 나라일수록 굉장히 유리하겠죠. 거기에 따라서 많이 이렇게 엇갈릴 수 있는데, 결국 지금 보면은 퍼스트 무버도 쏠림 현상이 있죠. 대부분의 퍼스트 무버들이 미국에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 결국은 또 다이버시티에 문제가 좀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뭐 그런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스타트업이 왜 중요한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면, 결국 스타트업은 이 모든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이 결국 시장에 언제 뛰어들 것인가 하는 타이밍 오브 엔트리가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스타트업들은 그 앞에 있는 불확실성을 많이 해소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트라이 매니 페일 패스트를 하는 게 바로 스타트업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스타트업들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는 나라는 미국이죠. 여기서도 역시 스타트업의 어떤 쏠림 현상이 결국은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다이버시티 측면에서 보면 다른 국가들의 어떤 선전이 분발이 굉장히 요구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콜라보냐 솔로냐 이제 여러 가지 이 부분도 핵심 전략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대부분 이렇게 우리가 협력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 그런 초이스 전략들이 여기에 쭉 나열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미 우리가 교과서에서 많이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지금 한번 봐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의 그 콜라보 사례를 보면 전례 없던 협력 사례가 나오잖아요. 그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에 펀딩을 하고, 오픈 AI라는 스타트업은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고 테스트하고, 그리고 그 테스트가 어느 정도 안정됐다 싶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서비스를 가져다 쓰고 하는 아주 독특한 콜라보의 그 케이스가 나오잖아요, 그죠? 결국은 지금 AI 시대는 이 콜라보도 굉장히 다이버시티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나라가 지금 미국 정도인 것이어서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대목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카피라이트와 생성의 AI를 가지고 지금 논쟁이 굉장히 많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기존의 카피라이트를 생성의 AI에 맞추어야 할까요? 아니면 생성의 AI를 기존의 카피라이트 제도에 맞추어야 할까요? 어느 쪽이 다이버시티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결국 기술과 다이버시티라는 이 두 부분, AI와 다이버시티라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결국은 결론은 하나죠. 기존에 있는 카피라이트를 생성의 AI에 맞춰야 되겠죠. 그 말은 결국은 카피라이트의 다이버시티가 필요한 그런 시점에 지금 이루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힘든 문제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카피라이트라는 제도가 몇백 년 된 제도여서 굉장히 저항이 굉장히 심하겠죠. 결국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도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이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픈이냐 클로즈드냐, 이게 굉장히 전통적인 핵심 전략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부분인데요. 지금 오픈 AI는 클로즈드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옛날에 페이스북, 지금의 메타로 불리는 곳은 지금 오픈 쪽으로 이렇게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구글은 최근에 제미나이를 가지고 클로즈드, 그리고 젬마를 가지고 오픈, 양다리 걸치기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 오픈이냐 클로즈드냐 하는 이 부분의 문제도 이분법이 아니라, 결국 오픈과 클로즈드의 어떤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 다양한 어떤 믹스가 굉장히 결국 중요해질 텐데, 우리는 그런 다양한 스펙트럼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크리에이티비티 부분이 지금 뭐 항상 이슈잖아요. 근데 우리가 크리에이티비티를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나누죠. 컴비네이션 카테고리, 익스플로레이션 카테고리, 그다음에 뉴 컨셉트. 결국 어떻게 보면 컨셉추얼 크리에이션이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지금 흐름으로 보면은 컴비네이션이라는 부분에 의한 창의성, 익스플로레이션에 의한 창의성 부분은 AI가 인간을 다미네이팅 하고 있다고 해도 사실 틀린 말이 아닌 것 같고요. 마지막 남은 부분이 결국은 뉴 컨셉, 어떤 뉴 데피니션이라는 부분에 의한 크리에이티비티인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남은 크리에이티비티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거는 교육도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 뉴 컨셉 또는 뉴 데피니션과 관련된 크리에이티비티의 다이버시티를 생각해 보면, 결국 이 부분의 다이버시티가 결국 인간의 마지막 영역이 될 텐데, 과연 어떤 우리는 지금 그 부분을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그죠?
다이버시티와 리터러시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리터러시 없는 다이버시티는 디바이드로 갈 공산이 굉장히 크고요. 다이버시티 없는 리터러시는 전체주의로 갈 위험성이 있겠죠, 그죠? 결국은 다이버시티와 이 리터러시는 같이 가야 될 투 트랙이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면서 제가 넘어가고 싶고요. 이 지금의 어떤 AI에 대한 어떤 가장 펀더멘탈한 모델, 소위 파운데이션 모델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할루시네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과연 어떤 인크리멘탈 이노베이션 또는 개선을 통해서 과연 극복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지금 회의를 제기하는 그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결국 펀더멘탈 모델 또는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어떤 새로운 R&D의 어떤 도전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현재 메인스트림을 이루고 있는 R&D의 어떤 흐름을 팔로잉하기보다도 어떤 R&D의 다이버시티, 어떤 새로운 도전이 지금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는 그런 측면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GI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각종 언론에서 AGI가 되면 어떻게 되나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결국 이 AGI도 결국은 다이버시티 AGI라는 관점에서 보면 결국 여러 가지 다른 또 어프로치가 우리가 가능할 거고, 결국은 다이버시티 AGI로 가는 게 결국 라이트 디렉션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조직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조직 행태가 AI로 인해서 굉장히 분화되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조직 행태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고요. 지금의 AI 경쟁 구도로 보면은 국가 간의 그레이트 다이버전스, 크게 이야기하면 양극화죠. 뭐 양극화로 갈 공산이 큰데, 이렇게 한번 양극화로 가게 되면 다이버시티 부분은 굉장히 이제 실행 가능성이 좀 멀어지게 되는 측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양극화가 고착이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뭔가,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또 우리가 국가적 전략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결국 다이버시티, AI와 다이버시티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규제 시스템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떤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는데, 결국은 누구나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이 다이버시티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조건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흔히 파지티브 규제 시스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다이버시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가 좀 자명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고요. 그리고 트러스트라는 이 부분, 우리가 흔히 사회적 자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트러스트라는 부분이 신뢰 없이 다이버시티가 가능한가 하는 부분을 던져보면, 지금 우리가 이런 신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지금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고, 그런 점에서 이 부분도 역시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이게 참 재밌는 게 하나 있는데, 이 표를 한번 봐보시죠. 이거는 영국의 이제 토로토이스라는 미디어가 조사를 했는데, 전 세계 국가에서 AI를 가장 신뢰하는 국민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딜까 조사를 해보니까 차이나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 트러스트는 물론 우리 인간 상호 간의 어떤 트러스트도 있고 기술에 대한 트러스트도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표를 보고 아마 미국식 관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고 독재 국가고,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레닌주의 측면에서 저거는 굉장히 우려된다, 이렇게 해석을 내놓을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이 중국 국민들의 이 AI 트러스트가 AI 리터러시를 동반한 트러스트라면 이야기는 또 달라지겠죠, 그죠? 여러 가지 해석이 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퍼포먼스와 코스트, 지금 AI는 퍼포먼스 경쟁을 굉장히 많이 벌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우리가 지금 AI 반도체 칩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력 비용, 에너지 비용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코스트라는 또 다른 축에서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옵션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퍼포먼스와 코스트의 매트릭스가 굉장히 많아지는 게 선택의 자유도를 높이는 길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코스트라는 축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덜 간과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많이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좀 우려가 들고요. 결국은 또 새로운 핵심은 코스트의 축이라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게 다이버시티로 가는 데 있어서는 액세스 문제하고 그대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로컬과 글로벌 이 부분도 이분법으로 볼 게 아니라 AI 시대에는 로컬 포 글로벌, 글로벌 포 로컬이라는 그런 접근법으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봐야 될 어떤 이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중국과 미국의 여러 가지 충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들을 하고, 이게 탈세계화로 가는 게 아니냐, 단절화되는 것 아니냐 걱정을 하지만, 저는 새로운 다이버시티 기반의 세계화로 가는 굉장히 좋은
에비던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미국과 중국을 합친 비중, 미중의 비중은 GDP 대비로도, 인구 대비로도, 언어 대비로도 줄어들고 있다는 그 추세를 보면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너무 주눅들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다양성의 공간이 열릴 것이다.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심각한 문제가 이제 이 자본의 집중인데요. 지금 사실은 AI는 기술의 장벽보다도 자본의 장벽이 더 크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자본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하면 결국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나라가 미국이고 그 다음에 중국이죠. 바로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지표가 글로벌 유니콘의 디스트리뷰션인데요. 글로벌 유니콘의 반을 미국이 다 차지하고 있고요. 남은 반의 반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요. 그럼 나머지 4분의 1을 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경쟁하고 있는 축이어서 이 유니콘의 문제는 결국 파이낸스의 문제로 이렇게 기착이 되고 결국 이 파이낸스의 어떤 다이버시티, 핵심 자본의 다이버시티 문제를 우리가 고민하지 않으면 AI와 다양성 문제를 풀어나가기가 또 힘들 수도 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조금 유심히 지켜봤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마지막입니다. 저는 지금의 AI는 이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시장경제 체제가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죠. AI가 시장경제도 잡아먹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위협할 거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지켜나가면 결국 우리가 우려하는 여러 가지 AI의 비관적 시나리오 대신 AI for diversity 쪽으로, right direction 쪽으로 결국 가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아까 이해수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영국의 토로토이스가 발표한 전 세계 AI 국가의 경쟁력 그 순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한국이 6위로 나오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요. 맨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게 AI의 어떤 컴페티티브니스 랭킹이 아니라 AI for diversity, 다양성을 위한 AI, diversity for AI, AI를 위한 다양성이라는 기준으로 이 랭킹을 매기면 한국은 어디쯤 가고 있을까? 이게 사실은 한국이 진짜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닐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현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시간을 딱 지켜주시는 것도 감사하고요. 저희가 시간을 넉넉하게 드린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의 관점 단어를 가지고서는 비교를 하면서 사실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A 또는 B라는 이야기로 출발을 해서 문제 제시를 하셨지만 발표하는 도중에 말씀을 잘 듣고 있다 보면 A or B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A with B로 두 개를 적절하게 잘 융합을 해서 진행할 수 있는 AI 세계를 위해서는 과연 어떠한 21가지의 전략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